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로빈 후더 청년 부추. 요즘 참 많이 쓰고 듣는 단어인데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힌트를 드리죠. 바로 힌트는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얘기하는 단어이에요. 미국에서는 로빈 후더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청년 부추라고 읽고 쓰인다고 합니다. 조금 더 특징적으로는 청년 개미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미국의 로빈 후더는 13년도 수수료 제로를 내세워서 등장한 주식 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나이가 31세이고요. 절반가량이 이 앱으로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로빈 후더가 증시에 불을 막 붙이면서 화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전문 투자자들을 뛰어넘는 수익률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 또한 최근 V자 반등을 이뤄냈잖아요. 부추가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윗부분을 잘라도 다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에 밀려서 손해를 봐도 어느새 팍 살아나서 증시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청년 부추가 V자 반등의 힘인 거죠. 자,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혼란을 겪은 지구촌 식구들은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의 얘기처럼 2030 세대의 젊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만들어진 주식 계좌 절반이 2030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분석이 됐는데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생 일대의 한방 또는 역전 이걸 노린다는 건데 이들은 또 적절한 도구를 갖고 있다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카카오톡, 중국의 위챗 등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주 넓은 폭의 정보 수집 능력 또한 갖췄다고 합니다. 자, 최근 보면은 뉴욕 증시도 최고가 잔치를 벌였었고 코스피 시장도 5개월 만에 금요일 시장이었죠. 종가로 2,200선 위로 올라서 마감되기도 했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3,200선 V자 반등을 이뤄냈었는데 이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허투루 볼 존재는 아니란 겁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요, 그동안 참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 됐었는데 주식시장의 체력이 한층 세졌다라고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려감은 지금부터다라는 조언이 있어서 가볍게 들리진 않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이렇게 3국이 모두 고소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 들거든요. 가까스로 이번 주부터 안과 밖으로 실적 성적표도 대거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눈치를 슬슬 봐야 할 때라고 하는데 눈으로 확인할 실적보다는 현재 원하는 꿈에 베팅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청년 개미들은 연령층 특성 때문에도 젊은 나이만큼이나 고위험을 안고서라도 고수익에 베팅하는 거 그리고 단타를 노리는 성향이 세죠.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요동칠 때 이게 취약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비율도 꽤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셨죠? 2,200선에서 시작은 됐는데 금방 이탈이 됐어요. 그리고 개인이 나 홀로 사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깜빡 있는 건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로빈 후더, 청년 부추, 화려한 이들의 존재 이유. 그러나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혹은 쓸쓸한 퇴장이 있을까 항상 염려되는 마음이긴 해요. 그러나 이들의 활약이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재테크, 스터디에 매진하면서 주식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되길 오늘도 꿈의 가치를 잘 그려봅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샵 3772 매일 문자 저희 두 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는 그 소통 창구인데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 내용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느낀 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항상 24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조 공장 시간으로 가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개미들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 청년 개미들이 많이 첨벙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표정 보니까 좀 힘들 것 같다. 아니 예. 학교 다닐 때 예.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을 하잖아요. 이건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활짝 웃고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또 반대로 말 안 듣는 종목들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기분 나쁘고 계속 HTS를 보게 되고 MTS를 보게 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 살 때는 잘해요. 살 때는 잘하는데 팔 때가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팔 때도 좀 잘 팔게 되면서 말 그대로 개인분들이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네. 항상 또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이걸 적절히 잘 맞춰야 되는데 주식이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은 무수히 많은데 매수, 매도 타이밍, 특히 지금은 매도 타이밍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예, 그 부분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말씀을 또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분석한 이슈 특징 좀 몰아봤는지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 TV가 선정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52주 신고가 기록한 셀트리온이에요.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 한국경제TV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풍력 관련주 신고가 쓴 CS 윈드를 비롯해서 서진 시스템, AJ 네트워크스도 이름을 올렸고요. 매일경제TV MTN에서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는 이외에도 현대차, 동국 SNC, 인터플렉스 동서 GKL을 한국경제TV가 녹십자, 한국주철관, UMBNG, SK머티리얼즈, 매일경제TV는 두산중공업, 강원랜드, 신세계 INC, 신풍제약을, 자, MTN이 화신, 와토스 코리아, 두산중공업, 신일제약을 특징주로 얘기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팀장님 오늘 네. 4개 채널, 경제 채널의 주요 특징주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풍력 관련주들 많고 그리고 네. 5G 관련 종목들도 보이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뭐 테마라고 말씀드렸듯이 풍력이라든지 5G가 보이고 이런 종목들이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뭐 대형주 이쪽보다는 물론 현대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뭐 개별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2200포인트에서 조금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돌파가 됐으면 좋겠는데 돌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에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뭐 중소형주 쪽으로 전반적으로 포진이 돼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요즘 막 이슈에 민감하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네.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특징주도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분포가 되는 것 네.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3가지 종목을 오늘 네. 분석을 해 주실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어느 채널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에 있는 셀트리온. 셀치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네네. 했습니다. 3인방이 잘 가는 이유, 동력, 코로나19과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이 셀트리온을 바라보셨을까요? 이 회사가 과연 진짜 완벽한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네, 네. 근데 그건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기대감 때문에 가는 네네. 거기 때문에 왜 항상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렘데시비르 정도의 어떤 그 증상 치료제 뭐 이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네이처 메디슨지라고 있는 그 유명한 저널지가 있는데 거기 2015년도에 실려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리버스 제네틱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백신도 그렇고 면역 치료제도 전혀 통하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란 그런 내용들이 좀 실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기존의 제네틱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버스 제네틱스를 통해서 유전자 제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게 변이도 상당히 심하게 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변이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이 백신이나 치료 속도가 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완벽한 항바이러스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만들었었지만은 그 이후에 발생됐었던 뭐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됐을 때 백신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변이 속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일상을 진행을 할 건데 일상에서는 어차피 부작용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얻게 된다라면은 2상, 3상으로 넘어갈 거고요. 3상으로 넘어갔을 때 이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염증에 대한 또 완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으로 해서 이 염증이 발생이 되고 이 염증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막게 되면서 장기가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완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상태 좀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덱사메타손이란지 렘데시비르란지 클로로킨이란지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치료제들도 결국에는 증상에 대한 치료제라는 부분들 우리가 조금 상기를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이 이 증상에 대한 치료제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지금 일상 가지고는 제가 주가 상승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상에 대한 소식이 나왔던 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6월 1일부터 그 6월 1일 날 이 임상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1만 원에서 지금 32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상까지 진행이 돼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어차피 임상이 좀 진행될 거란 얘기가 6월 1일부터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을 좀 빌리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미 그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상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상 치료제 개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 임상 소식으로 해서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내에 치료제를 개발 완료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네네. 상황이지만 사실 그러면 좋겠지만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 치료제에 대해서 그 증상 완화 네네. 정도만 나와도 긍정적인 이슈임은 분명한 것 같고. 그렇죠. 예.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지금 렘시마도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치료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렘데시비르 같은 더 큰 캐시카우 효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도 셀트리온도 그렇고 코로나 환자도 그렇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주가는 기대감을 일단 네네.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이 그쵸. 아주 드라마틱하게는 나오기에는 완벽한 네. 3상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치료제가 나와야 그게 네. 출고가 되고 그 매출로 반영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주가가 2차 상승이 나오지. 네. 지금은 이미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불편한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 또 언급을 해드리면 네. 이 서정진 회장이 올해 말 은퇴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배가 이어서 이 네.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또 발표했으니까 이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재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요. 네, 네. 저는 이분이 정치할 것 같아요. 아, 앞으로요?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코스닥에서 코스피 일어날 때도 이분이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공매도 세력과 전쟁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한참 오래전이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 언론 플레이 되게 잘했었잖아요. 한참 오래전에 네. 눈물을 흘리면서 또 호소하기도 그러니까요.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분이 제가 봤을 땐 정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그때 가서는 정치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 안랩처럼. 예.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회장이 치료제의 관건은 가격과 뭐 생산 능력이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기도 했다고 네네. 하는데 그런 또 정치 테마주로서의 변화 가능성도 개인적인 휘저리긴 하지만 네네. 그런 거 말씀해 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음봉이에요. 시가 대비 상승폭을 확 줄이고 있죠. 네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은 했었는데 현재 강보권 수준으로 상승세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꾸준히 잘 오르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요소를 짚어주셨는데 잘 투자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이었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이거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풍력으로 묶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관련주를요? 예. 그래서 이데일리에 있는 동국 SNC도 포함이 되고 네. 그리고 매일경제에 있는 두산중공업, CS윈드 그리고 MTN에 있는 CS윈드까지 이렇게 방송사 세 개가 좀 겹친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방송사 네 군데가 다 있네요. 그 CS윈드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이 있다 보니까 다 겹치고 동국 SNC도 풍력으로 묶게 되면은 다 네. 뭉쳐지게 되네요. 네. 풍력 관련주가 최근에 정말 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CS 윈드도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고 이 밖에 뭐 동구 SNC, 뭐 유니슨, CS 베어링 다 마찬가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결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CS 윈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CS 윈드 말고 풍력 관련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CS윈드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네. 풍력이라서 네.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정책 관련주로 네. 묶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풍력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가 좀 예전과는 양상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어떡해요? 말하는 예. 게 단순 테마, 그러니까 정무정책 테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무정책 테마라든지 그 소위 단순 테마로 인해서 네. 반짝했다가 예전에는 그냥 꺼진 경우가 상당히 좀 아, 많았었거든요. 정책 테마주 할지라도요. 네, 네. 그리고 뭐 테마가 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거, IoT 같은 것도 뭐 그쵸. 주가 상승 나왔었지만은 그게 지속이 안 되고 끝나버렸었잖아요. 진짜, 예. 그런데 지금 뭐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풍력도 마찬가지고 이게 테마에서 이제 조금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그린 뉴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까지 포함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자동차 쪽에서 어떤 그 수소차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수소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연결시키게 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어떤 산업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그리고 뭐 CS윈드 같은 경우 뉴스가 있었지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2기가와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처럼 어떤 그 발전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게 되면서 이걸 진짜 말 그대로 산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그 규모가 예전과 엄청난 거예요? 12기가와트를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아마 원전 최소한 5기 정도 맞먹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원전 5기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네, 나는데 네. 가늠은 안 되는데 어쨌든 12기가와트면은 상당히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큰 거. 같아요. 예. 예, 예. 적어도 서울, 부산 정도는 다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예. 정도면은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감이 안 와서 규모는 물어봤어요. 네. 예. 제가 정확한 규모를 제가 깜빡해가지고 예, 다음 시간에 예, 기회가 되면 예.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12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어쨌든 뭐 이 해상 풍력이란지 뭐 풍력 그냥 뭐 육상 풍력이란지 이런 발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발전 풍력기를 만들게 되면서 이 풍력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까지도 수주를 따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는 테마에서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예전에 그거 전자결제 관련주 기억하실 거예요.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12년도 일단 뭐 모바일 결제 이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전자결제를 테마를 안 보잖아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산업 섹터로 보고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풍력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고 끝났다라면은 과거같이 어떤 단순 테마로 끝이 났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해상 풍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해상 풍력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12기가와트 정도 구축을 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거기다 어떤 수주 얘기도 나온 상황이고 왜냐면 국내 쪽이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CS윈드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베트남 쪽에서 지금 베트남이 중국과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는 그 풍력에 대한 어떤 수주를 따오게 되면서
벌써 작년 정도 규모의 어떤 수주를 따왔다는 리포트가 오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매출과 연결이 된다는 건 결국 실적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적이 발생될 만한 종목들 쪽으로 압축을 해서 풍력 테마주는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나는 단기 상승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이제 미국과 유럽에 네. 이어서 국내도 풍력, 해상 이거 네네네. 지원하기 위해서 깃발을 내걸었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음. 또 심지어 52주 신고가를 뚫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소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유로존 네. 배출가스 규제 그 부분 때문에 예. 계속해서 수소 관련된 이슈는 계속 그쪽으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 바이든이 지금 공약으로서 재생에너지도 공약을 현재 내긴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되게 된다라면은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도 분명히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테마보단 더 확장돼서 네. 산업 섹터로 네, 예, 갈 가능성이 있을 굳혀질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네.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산업으로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 뭐 이런 관점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테마주를 이렇게 테마주인데 산업주를 네. 변모할 수 있는 풍력 관련주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경제TV SK 머티리얼즈 네, 이것도 요즘에 뜨거워요. 네, 매우. 상당히 뜨겁잖아요. 예. 주가 상승 계속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소부장 수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국산화. 네네. 아시다시피 폴리미드 필름 그리고 강광액 포토레지스트라 그러죠. 그리고 불화수소. 아시다시피 액체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뭐 솔브렌이라는 기업이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네. 되는 건 뭐냐면은 액체 불화수소가 아니라 기체 불화수소거든요. 그건 처음이죠. 네네. 네. 그래서 기체 불화수소와 그 기체 불화수소를 담는 용기 기술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일단 용기를 그러니까 기체 불화수소를 만들어서 이게 용기에 보관하는 기술까지 완성이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체 불화수소는 양산을 한 달하기 나왔기 때문에 뭐 SK 그룹 입장에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굳이 일본 제품이 아니라 SK 모듈 제품을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또 반일 감정도 있는데 국산화에 대한 음. 의지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반일 감정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좀 제시하고 근데 어쨌든 싶은데 수출 규제가 있다 네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 의존도 너무 높아요. 그걸 예.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는 일정 부분 진행을 할 필요는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체 불화수소가 양산이 됐고 낮은 공정 단계에서 이 기체 불화수소를 계속해서 공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뒤편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일본 쪽에 그 불화수소, 기체 불화수소에 대한 의존도가 앞으로 6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점유율 그러니까 이 SK 머티리얼이 얼마만큼 점유율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라는 어떤 확실한 매출처는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할수록 제가 볼 때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분기에 M6 공장 쪽으로도 SK 에어가스가 이제 그 발주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소부장 관련해서는 SK 머티리얼즈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까지 하다 보니까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유통 주식수가 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자리가 참 따라가기가 상당히 참 겁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것도 차트적인 좀 부분을 좀 보자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13일부터 계속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고점 신호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 고점 신호가 제가 봤을 때는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가상 음봉이 나왔을 때가 제가 봤을 땐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면서 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SK 머티리얼즈였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폭 더 클 거다라는 좋은 호평도 있어서 네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시장의 전반적인 맥을 색다른 시선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오늘 출발은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이내 하락 전환돼서 개인이 그렇죠. 나홀로 순매수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그 지난주 목요일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목요일보다 낙폭이 좀 커지고 있죠. 목요일 날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고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날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2200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물론 오늘도 2200선에 대한 공방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도주군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 종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주 연일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주들의 강세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틈새 전략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있어서의 제2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지금 우리가 좀 모색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동안 키 맞추기 차원에서 당분간 올라오지 못했었던 자동차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4%대 낙폭을 키워가고 있죠. 낙폭이 상당히 조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잠깐 띄워주시면 차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최근에 4% 이상 하락한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장중에는 커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그때보다도 봉의 모습이 조금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목요일 같은 경우 위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 오늘은 고점에서 그 위 꼬리를 달지 못하고 밑에 꼬리도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 않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쐐기형 음봉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기대감, 30만 원대 초반에 대한 지지 기대감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꺾이게 되면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꺾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 이 변화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종목이 오르고 빠지고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미세 하나만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현재 지금 언택트가 주종을 받고 있고 비언택에서도 그렇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는 재료를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비언택도 현재로서는 올라가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시장은 변동성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전장의 흐름 특징주까지 잘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일중으로 봤을 때 네. 장중 저점에서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나라 실적도 쭉 발표될 거고 네, 그렇죠.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눈치 보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래야 될 때 우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될 게 네. 지금 제가 흔히 들은 예입니다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네. 성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는 좀 점수가 잘 나왔어요. 찍었는데 찍은 게 몇 개 맞았죠. 그런 수준인가요? 그런 네.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영업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늘어줘야 됩니다. 근데 매출이 늘지 않고 이익이 늘었다? 그건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에서도 보여지듯이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하지만 3분기 전망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것, 지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3분기,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창궐 하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죠.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현재 지금 기업의 가치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죠. 하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기업의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미세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 시험 보기 전만 하더라도 성적표가 나오기 전만 해도 내가 짐짓 성적이 좀 그래도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성적을 받아봐야 될 시기죠. 네. 어머니한테 매를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이제 결정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변동성 확대에 대한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천 종목을 과감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에 물론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인 동국 SNC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데일리 TV가 강점이 뭡니까? 조심할 땐 조심하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게 뭐죠? 이익이 난 건 좀 챙기고 그다음에 현금이 있는 거는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증시가 다시 움직일 때 그때 따라서 하는 겁니다.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차트를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찍고 나서 30만 원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는 게 전략이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때 36만 원이 31만 원이 됐으니 편입을 시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무책임하다라고 좀 감히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감안하셔서 오늘의 전략은 현금을 좀 확보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실적 네. 성적표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실적단 뭐 영업이익, 매출이익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오해와 진실 우리가 잘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일마다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봐주시니까 믿고 보시면 네.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주식공장, 저희 이제 마지막 그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하루 두 분 추첨한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상품권이요. 저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레드 시그널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첫 시간이었잖아요. 네. 소감 좀 어떻게 주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주의 반응이 네.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었어요?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네.
뭐 적응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워낙 그 증권사에서 오래 계셨고 네. 그 3% 공략주 이런 부분을 활약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에서도 좀 좋은 종목 많이 좀 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어떤 관심주를 모았는지 납품된 상황을 좀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는 세원, 에코프로, 링네트, 후선, 한국맥널티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JYP엔터, 이지 케어텍, KMW,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강 MNT, 매일경제TV가 DB하이텍, LB세미콘, 이마트, DR잼, 삼성전기 BH 선정했어요. MTN의 한국카본, CJENM, 리노공업, FR테, 일진홀딩스, LNK바이오를 분석했습니다. 네, 강정헌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본부장님, 1위 네. 채널과 4위 채널을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위 채널은 어디에 주셨습니까? 네, 매일경제를 개인적으로 1위를 줬습니다. 네, 왜 느낌이 뭐 전체적으로 더 시장과 좀 좋았나요? 부합되는 종목들을 많이 언급한 것 같고, 네. 뭐 잘 따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예. 종목도 무난하고 매일경제를 뽑았고요. 4위를 여쭤보시죠. 네, 4위는요? 네, 4위는 2대1리가 좀 아쉬움을 좀 나타낸 이유는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급등 종목을 좀 네. 추천한 것도 있고, 예. 예? 그 급등 종목을 급등 추천한 종목. 종목도 있는 것 예, 같고요. 예. 또한 시총이 좀 작아서 투자하기에 예.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어서 굳이 제가 2대1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강조해 주셨나 싶었더니 그런 예, 예. 또. 네, 근데 최근 그러니까 4위 채널들이 예. 뭐 성장성은 성장성이고 예. 가격적인 부분에서 예. 이게 부담스러우면은 대부분 4위를 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또 관심주를 얘기해 주신 전문가분들도 네. 가격적인 건 꼭 따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챙겨드려야겠죠. 이게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 네. 어떤 채널이 어떤 종목인지. 네, 그럼에도 보도록 할게요. 불구하고 2대1리의 후성을 좀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그래도 같아서. 그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예, 다행인데. 예. 자, 후성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뭐 국내 유일의 냉매 생산 업체고요. 네, 최근에 네. 2차 전기 관련돼서 전해질을 만드는 전해질. 국내 유일의 회사고, 예. 네, 전 세계 2위 회사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증이 굉장히 좋네요. 네. 반도체 또 특수가스도 생산하면서 네. 이 반도체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뭐 그린 환경 관련주도 부각되고 있는 또한 그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긍정적인 이유 있잖아요. 뭐 예. 섹터별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알겠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예. 성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전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부분뿐만 아니라 반도체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가장 큰 모멘텀은 어디서 보셨고 아무- 앞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네, 아무래도 2차 전지용 그 전해질 관련된 생산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 유일 업체이기 때문에 좀 늘어나면서 지금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뭐 저희가 2025년까지 뭐 현대차에서도 전기차 100만 대, 수소체 10만 대의 그 생산 캐파를 얘기하면서 예.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새로운 산업의 성장성이 이 전기차와 또 수소차, 또 그린 에너지 정책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후승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과 또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생산이 좀 재개되면서 이 반도체 특수가스, 그러니까 식각 세정제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구성인데 이 네.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열리죠. 예.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면서 바이든 서로 양측에서 이 그린 뉴딜 정책이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바이든이 또 엄청나게 많은 또 투자를 얘기하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 풍력이라든가 전기차 이런 업종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후성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어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이 4분기 작년입니다. 네. 그리고 1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네네.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냉매 부분의 변동성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실적단에 있어서 괜찮아질까요? 네. 또 여름철이 좀 본격적으로 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여름철 수혜주로 냉매가 부각되고 있고, 네. 이런 측면 본다면 뭐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역시 코로나로 인한 실적 악화는 뭐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네. 판단하신다면 네. 시장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후성은 현재 가격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목표가나 손절가를 이렇게 라인을 정할 수는 있을까요? 네, 8,250원대인데 네. 뭐 1차적으로는 한 9,000원대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500원 정도, 여기 한 60일선인데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양호한 우상향 패턴의 모습이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정호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뭐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이나 뭐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세분화라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하에서 후성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목표주가 손절가 라인도 잘 지키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2거래 연속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을 가봐야 되는데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매일경제에서 나온 종목입니다. DB하이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예. 빈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시스템 네.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관련돼서 최근에 DB하이텍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도 소폭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8인치 웨이퍼 관련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12인치가 이제 그 CPU 모바일의 CPU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웨이퍼라면 이 8인치는 인식을 해서 조작하는 데 쓰이는 그 웨이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된 생산이 중국에서 오퍼가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에서요? 네, DB의 어떤 실적이 지속적으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뭐 파운드리 이쪽으로도 동종업계 대비 주가의 수준이 막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발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중심은 중화권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좀 치고 나갈 만한 여력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DB그룹의 장점이 8인치 웨이퍼, 뭐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앞서서 웨이퍼, 말씀드린 예, 크진 말씀해 않습니다만 주신, 예. 그런 틈새 시장에서 중국 다품종 소량 생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증가는 네.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예.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결국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위상이 그 DB하이텍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주가 어느 정도로 오를 가능성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은 한 36,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간 주간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35,000원대를 접근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29,000원 정도 이 60에서 이평선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조정 시에 뭐 지금 추격 매수하라기보단 네.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크진 않습니다만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대응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하지만 약간 이 시장의 가능성이 어떤 흐름, 부담스러운데, 네. 최근에 그 DB하이텍의 주가 네. 흐름과 시장의 어떤 연동성, 네. 특색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네. 제가 준비를 좀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B하이텍 말씀드렸어요. 현재 주가 강보합권의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로 해서는 상승폭 약간 줄였고요. 자, 세 번째 관심주 가볼 텐데 어떤 종목, 어떤 채널 고르셨나요? 네, 매일경제 BH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일지요? 최근에 FPCB 기업이고 그 외에 뭐 스마트 카메라 모듈 또 네. 가전용 TV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세트 메이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퀄컴으로부터 이 자회사 DKT라고 하는데 이 5G용 그 케이블을 승인받으면서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DKT의 지분을 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H의 어떤 그런 모습이 최근에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대규모의 어떤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물론 하반기 실적은 뭐 좋을 것 같고 최근의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 하반기 실적 증가폭이 대폭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BH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5G 그 통신 부품 공급 이쪽으로 강세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퀄컴 이런 관련주로 부각이 받았고 5G 내에서도 고주파 쪽 승인을 받으면서 네.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뭐 그 이후에 약간 흘러내린 흐름들이 있어도 오늘 또 3%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결국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아이템을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력은? BH의 현 주가는 사실 올 실적 밸류에이션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성이 좀 부각됐고 또 이 관련돼서 BH가 또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용 FPCB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미래 성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BH에 대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현 주가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향후에 대한 가치를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애플 모멘텀 이런 부분들 살짝 걸쳐 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애플 뭐 아이폰 출시에 따른 수혜가 또 올 하반기에 또 네, 네. 아이폰 12가 나올 예정이고 네. 이 관련돼서 또 역시 실적이 연동되겠죠. 그 네.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게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H그룹 핵심 5G 통신 장비 매출 이런 부분 단 잘 보시고요.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3%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정 본부장님의 관심 좀 가봐야 되는데 어떤 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4%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동력을 장착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최근에 뭐 2분기 실적이 7월 23일 날 발표를 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요일에 네.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뭐 2분기 실적은 뭐 1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뭐 예상이 되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이런 실적을 떠나서 간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주가 수준은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일 또 삼성과의 어떤 2차 협력, 고기 내용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모습인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인지를 떠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사업적인 협력이 삼성전자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최근에 글로벌 업체인 테슬라라든가 뭐 니콜라 중국의 BYD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 수준은 현 주가 PER 12배의 수준이 아닌 이런 회사들과 견주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차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예. 현대차는 네. 올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네, 하반기. 신차 그러니까 세단하고 SUV가 나오는데 예. 이 관련된 국내 시장 전략 또 해외 미국 시장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적은 3분기 이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3분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주가 연동성보다는 미래 성장에 대한 연동성 이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밸류에이션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평가를? 지금 테슬라가 PER 370배, 예. 네, BYD가 140배, 네. 나스닥 상장된 니콜라 수소차 업체죠. 밸류에이션이 없습니다. 네. 수소차 공장도 없고 그렇죠. 한 대도 네, 만들어내지 생산도 않았으니까. 없고 근데 시가총액은 24조 대형주가 네. 됐죠. 네. 그런 측면 본다면 현대차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한번 내일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네. 2차 전지에 대한 그 협력만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강점과 현대차의 강점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앱을 모바일 앱을 좀 만드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의 그 장악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 네. 그런 시스템을 같이 협력해서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현대차에 목표가 대해서. 얼마로 보세요? 네,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예. 지금 주가 수준이 목표가라기보다는 뭐 14만 원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14만 원을 기대하시고 10만 원 하회한다면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는데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에서 조정받아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단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현대차까지 만나봤습니다. 레드 시그널의 강정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